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리플 홀더들을 변호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절반가량으로 올라선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3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갈 것이다. 하나로 약 4억 정도 되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그는 현재 가격이 장기 투자를 위한 진입 시점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이 비트코인 진입 시점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리플 또한 지금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개의 코인 장기 투자로 아주 적절하겠죠. 존 디튼 또한 장기 투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떡상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찬성파로 180도 바꿨고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블랙록 웹사이트 조회수가 60만 건에 이르렀다. 레리 핑크 CEO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 역시 블랙록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죠? 월가의 최대 기업,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중요하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블랙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블랙록이 언급되고 있고 EDXM 거래소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들이 원하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세력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그들의 작전, 음모일 수도 있겠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월가의 세력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ETF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블랙록의 ETF 신청 승인이 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 현물 ETF가 출시됐던 지난 2003년 당시 금 가격은 아웃퍼폼했다면서 금 가격은 첫 해 20%를 포함 5년간 172%, 10년간 36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웃퍼폼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웃퍼폼은 어떤 기준이나 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비즈니스, 투자 등에서 사용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거나 비교 대상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되고 있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회사는 경쟁사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 뜻은 회사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뜻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계 큰손들이 대거 진입했다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건 우리들 개미들이 아니죠. 기관 그리고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데이터. 블랙록의 ETF 신청만으로 많은 기관, 세력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리플 XRP 측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크레이튼 마스터맨이 변호인단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7월 킬리 치슬킴과 함께 변호인단에 합류했으며 지난 5월 말 킬리 치슬킴 역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리플 변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소식에 따르면 리플 변호사 이탈이 리플 SEC 간의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저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음모, 비리, 청탁, 매수 등등 이런 뒷거래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뒷거래들이 있었을까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의견을 요청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는 말합니다. 기존 법이 이미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왜 새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천년만년 지키길 원하는 걸까? 시대는 바뀌었고 세상이 변했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100년 전 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게리 겐슬러.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겐슬러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들, 이런 겐슬러의 무대포식 발언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위원회는 자넷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앨런 장관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앨런 장관은 의회가 추가적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죠. 공화당은 법안이 암호화폐가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이 SEC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7월 둘째 주 법안 표결을 위한 회의에 나설 예정이며 법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될 시 하원 전체 회의 표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규제 관련 법안이 리플 소송 판결에 토레스 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매일같이 이런 코인 정보를 바탕으로 디테일한 분석을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SEC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집행에 나선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이 자체 암호화폐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한 약 501개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 인도네시아 내 금융 상품을 규제하는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이 관리 감독을 담당할 암호화폐에 관해 서술한 리스트입니다.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뜻하죠.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라는 대다수의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의 스탠스와 상반된 결정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SEC의 경우 이번 달 초 약 19종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와의 규제 집행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감독청이 상품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리스트에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상반된 규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인도네시아가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직 대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예고한 만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가 리플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를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리플 홀더들을 변호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절반가량으로 올라선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3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갈 것이다. 하나로 약 4억 정도 되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그는 현재 가격이 장기 투자를 위한 진입 시점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이 비트코인 진입 시점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리플 또한 지금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개의 코인 장기 투자로 아주 적절하겠죠. 존 디튼 또한 장기 투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떡상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찬성파로 180도 바꿨고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블랙록 웹사이트 조회수가 60만 건에 이르렀다. 레리 핑크 CEO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 역시 블랙록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죠? 월가의 최대 기업,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중요하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블랙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블랙록이 언급되고 있고
EDXM 거래소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들이 원하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세력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그들의 작전, 음모일 수도 있겠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월가의 세력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ETF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블랙록의 ETF 신청 승인이 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 현물 ETF가 출시됐던 지난 2003년 당시 금 가격은 아웃퍼폼했다면서 금 가격은 첫 해 20%를 포함 5년간 172%, 10년간 36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웃퍼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웃퍼폼은 어떤 기준이나 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비즈니스, 투자 등에서 사용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거나 비교 대상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되고 있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회사는 경쟁사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 뜻은 회사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뜻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계 큰손들이 대거 진입했다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건 우리들 개미들이 아니죠. 기관 그리고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데이터. 블랙록의 ETF 신청만으로 많은 기관, 세력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리플 XRP 측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크레이튼 마스터맨이 변호인단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7월 킬리 치슬킴과 함께 변호인단에 합류했으며 지난 5월 말 킬리 치슬킴 역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리플 변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소식에 따르면 리플 변호사 이탈이 리플 SEC 간의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저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음모, 비리, 청탁, 매수 등등 이런 뒷거래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뒷거래들이 있었을까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의견을 요청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는 말합니다. 기존 법이 이미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왜 새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천년 만년 지키길 원하는 걸까? 시대는 바뀌었고 세상이 변했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100년 전 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게리 겐슬러.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겐슬러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들, 이런 겐슬러의 무대포식 발언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위원회는 자넷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앨런 장관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앨런 장관은 의회가 추가적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죠. 공화당은 법안이 암호화폐가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이 SEC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7월 둘째 주 법안 표결을 위한 회의에 나설 예정이며 법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될 시 하원 전체 회의 표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규제 관련 법안이 리플 소송 판결에 토레스 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매일같이 이런 코인 정보를 바탕으로 디테일한 분석을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SEC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집행에 나선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이 자체 암호화폐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한 약 501개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화이트 리스트. 인도네시아 내 금융 상품을 규제하는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이 관리 감독을 담당할 암호화폐에 관해 서술한 리스트입니다.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뜻하죠. 상품 선물거래 감독청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려는 대다수의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의 스탠스와 상반된 결정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SEC의 경우 이번 달 초 약 19종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와의 규제 집행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감독청이 상품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리스트에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상반된 규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인도네시아가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직 대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예고한 만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가 리플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